네, 그러면 오늘은 3페이지 아로마 테라피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데 아로마 테라피 하면 요즘에 힐링 트렌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는 인류 문명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참아. 그쵸. 참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상처가 나면 이제 식물을 바르고, 그리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자연이 나을 때까지. 그리고 주변에 좀 냄새가 많이 나면 향 피우고. 그죠? 좀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마음 수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도 맡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자연을 활용했겠죠. 뭐 나뭇잎도 찧어서 붙이고. 맞아요. 그래서 병원과 약이 없었을 때부터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아니었지만 자연을 활용한 했다는 여러 가지 뭐 기록이나 벽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문헌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 문명부터 아로마 테라피를 했던 어떤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먼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집트 먼저 가볼게요. 여러 문명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용도가 있었던 게 이집트예요. 우리 이집트 하면 미라가 생각나죠. 근데 이제 미라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로마 오일을 써서 어떻게. 그렇죠. 맞아요. 잘 썩지 않은 부패하지 않는 향신료. 뭐 프랑키센시, 유향과 모략, 뭐 시나몬, 이런 계피 이런 것들이 향신료라서 이게 보존성이 있거든요. 특히 그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오일, 이 미르 오일이거든요. 한번 향기 좀 맡아보실래요? 어떤 향기 나요? 식초 냄새 좀 나. 식초도 나고 약간 뭐 박물관 가보면 나는 냄새? 이 미르가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다라고 해서 미르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존 항균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항산화를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고요. 그리고 이집트 하면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클레오파트라가 로즈, 자스민, 네놀레 이런 어떤 향을 이용해서 이제 당대 유럽 영웅들을 유혹하고 협상을 하고 나라의 운명도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클레오파트라가 엄청 예뻤을 것 같죠. 근데 딱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가 로즈 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로즈 향이 먼저 올까요? 예쁜 얼굴이 먼저 올까요? 향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빠를 것 같죠. 근데 사실은 후각이 제일 빨라요. 0.2초 만에 그냥 뇌로 확 들어오니까 클레오파트라를 봤을 때 그 얼굴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향기가 먼저 딱 들어오잖아요. 로즈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을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약간 매력적인 향, 뭐 유혹하는 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예뻐 보인다는 것보다 향기가 좋다는 게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향기로 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이용한 똑똑한 여자였다. 이집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국에 가서 보더라도 중국의 뭐 황제내경이나 본초강무 의학서가 있거든요. 이 의학서에서도 중국에는 침술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침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초라든가 어떤 향유를 이용해서 치유했다는 그리고 마사지를 했다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넘겨서 인도 아율베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 보면 색깔이나 어떤 차크라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제 사람들 체질별로 허브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에너지, 어떤 체질별로 다양한 아로마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을 맞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대에서 또 그 유럽에서 유명한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한 기록을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분을 좀 기억해야지. 히포크라테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의학의 아버지죠. 의사들이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는 굉장히 명의로 소문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명의로 소문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의학이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항상 사용했던 어떤 허브 식물이 있는데 그게 오레가노라고 해요. 이 오레가노가 일반 페놀계 항생제의 항균 능력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생제,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제이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레가노로 무좀 치료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항생제니까 모든 병에 오레가노를 썼으니까 당연히 치유가 빨랐겠죠. 그래서 이제 명의로 소문나는 거. 선생님 엊그제 제가 이게 오레가노 추천해 드렸는데 네. 그 사마귀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만에 그 사마귀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좀도 가장 강력한데 무좀도 치료한 분이 많고 이게 천연 항생제로서의 역할로 했기 때문에 이 히포크라테스는 그때 명의로 소문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도 보면은 로마는 되게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점령한 지역에 대중목욕탕을 지어줬대요. 그들이 이제 딴 생각 못하게. 그래서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그냥 목욕탕이 아니고 거의 스파? 그래서 당연히 스파니까 어떤 목욕 용품이나 아니면 뭐 향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라벤더의 어원을 좀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라베레라는 뜻이 씻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마다 이제 여러 가지 허브를 사용해서 씻었기 때문에 그 식물을 보면 라베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라벤더라는 이름을 이 어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용품이나 바디 용품에 이 라벤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그 마트에 파는 그 라벤더가 이 라벤더일까요? 그렇진 다릅니다. 인공 합성으로 얼마든지 이 라벤더 진짜 식물 허브 라벤더보다 더 진짜 같은 라벤더를 만들 수 있어요. 더 향긋하게. 더 향긋하게. 근데 그 라벤더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인공 향료와 천연 향료의 차이점. 뭐 몸에 다르게 작용을 하고. 몸에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공향료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피부나 몸속에 독소로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천연인지 아니면 인공향료인지 좀 구분해서 쓰는 게 그 필요하겠죠. 인공향에 적응돼 있었을 때 이걸 맡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어요. 인공 향료에 이제 우리 몸속에 좀 익숙했기 때문에 이 천연향은 약간 약초, 뭐 한약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향기가 좀 다른데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세에 들어와 보면 8페이지 중세에 보면 중세에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던 전염병이 있었죠. 패스트, 흑사병. 우리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흑사병은 그냥 한 번 걸리면 3일 안에 다 죽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위험했는데 가족들도 맞아요. 가족들이 한 명이 걸렸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돌봐주시겠어요? 예, 도망가겠죠. 근데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집안을 4명의 도둑들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훔쳤는지 궁금하세요? 그래. 그 도둑들은 안 걸렸나? 그렇죠. 얼마나 이제 훔쳤나 보다. 아니 왜 그 도둑들은 안 걸렸지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도둑들을 잡아서 이제 물어봤더니 식초에 원료 식물을 넣어서 우려낸 물로 막 몸에 뿌리고 다녔대요. 왜냐하면 이 허브나 아니면 식물에는 향기 주머니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만든 향기 주머니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더 진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몸에 뿌리고 가면 웬만한 전염병은 옮지 않는 거죠. 그래서 향기 산업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많았다고 해요. 그걸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로마가 이제 저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박테리아 퇴치에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대 때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 바이러스를 퇴치했던 허브들을 사용하면 지금도 여기도 이 중에 누가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이게 바이러스가 옮기잖아요. 나쁜 균들이. 그럴 때 이제 디퓨저를 해주던거나 아니면 아로마 향을 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당시에 영국 군인들에게 레몬 유칼립투스를 쓰게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그 당시 났었어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원료 식물을 사용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요. 아, 이렇게 식물을 쓰려니까 좀 번거롭다. 그냥 향을 더 진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쵸? 우리가 만약에 라벤더가 잠이 잘 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라벤더를 침대 밑에 라벤더 그 허브를 엄청 깔아놔야 되겠고, 라벤더를 목욕하고 싶으면 라벤더 꽃을 막 이제 해놓으려면 되게 번거롭겠죠. 근데 그 라벤더에서도 리나릴 성분이라고 이 진정작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성분만 추출해서 이렇게 아로마 병에 담으면 굳이 그렇게 식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리나릴 성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겠죠. 그리고 레몬 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에 그죠? 50개 이상, 뭐 75개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양의 레몬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디톡하기 위해서 매일 5개를 먹어야 된다. 드실 수 있나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잘 못 먹겠죠. 배부르고. 근데 그러면 어떤 성분이 디톡하는데 좋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레몬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이 우리 몸을 디톡하고 연동작용을 해서 배출을 잘해요. 그러면 그냥 레몬 전체를 쓸 필요 없이 그 리모넨 성분만 추출하면 되지 않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모넨 성분,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만 담았어요. 그러면 매일 한두 방울씩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디톡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8페이지에 이제 아비세나. 네, 쳤죠? 6페이지, 7페이지인가요? 가장 아비세나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식물 전체를 사용했다면 이제 핵심 성분을 뽑아내는 수증기 증류법.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게 수증기 증류법이거든요. 근데 그때 수증기 증류법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비세나예요. 기억해야 되겠죠, 이분은. 수증기 증류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 그때 발견한 10세기 정도에 발견했는데 그때 수증기 증류법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해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되게 앞선 기술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로마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그전에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는 사용 안 했겠죠. 물론 아로마를 활용해서 이렇게 치유한다 이런 거였고 그냥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10페이지에 나온 그 20세기에 들어서 르네 모리스 카테포세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분은 프랑스 화학자였어요. 화학자니까 어떤 향료나 어떤 화장품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공장에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손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게 뭐 불하고 조절하고 그랬겠죠. 화상을 입어서 어떨 줄 몰라갖고 그 옆에 있는 라벤더 수에 손을 담갔는데 갑자기 치유되는 되게 그게 심한 화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향료 이거 단순한 아로마는 향기에 의한 게 아니라 뭔가 치료적 기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그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로마가 활용됐던 예들을 다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책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의 아버지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를 처음 사용한 분 하면 누구라고요? 카타포세. 르네 모리스 카타포세. 네, 프랑스 화학자였어요.
근데 이 아로마 테라피를 처음 시작한 분이 이분인데, 이 사람의 뒤를 이어 아로마 테라피를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장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발렛 역시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거든요. 근데 장발렛이 의사 시절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부상자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부상자가 많겠어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온 어떤 항생제를 다 썼겠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치료는 해야겠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로마가 놀랍게 상처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임상을 많이 갖게 됐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몸만 부상된 게 아니라 아시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거나 또 심리적으로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아로마를 활용해서 썼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효과를 보는 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아로마를 썼더니 이렇게 낫더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임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아로마 테라피 임상집을 내죠. 이분도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의사. 아까 르네 모리스 카타프스도 프랑스 화학자. 이분도 프랑스 의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에는 우리나라가 양 한 방 같이 하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그냥 의사들이 그냥 아로마 테라피도 같이 활용해요. 아로마 테라피 처방전도 하고. 그래서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프랑스 의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해요. 저도 가서 좀 들으려고 했는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아로마 테라피 강의하니까 그냥 이제 테라피 약간 치유, 뭐 향기 이런 거보다 정말 거의 이제 우리는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의사니까 치료적 기능까지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임상도 해주고 해서 되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프랑스 의사가 와서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장발렛의 연구는 또 그 아로마 테라피를 완성한 사람은 마가레트 모리라는 여성분이에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분인데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유학을 갔는데 아로마 테라피로 상처 재생하는 걸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처가 재생된다면 피부에 되게 좋겠다. 그죠? 상처 재생력이 좋다는 건 주름에도 좋은 거 항산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로마 테라피에서 발견하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아로마 테라피 클리닉, 마사지 샵을 운영하게 돼요. 크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거를 활용하다가 여자잖아요. 좀 관찰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똑같은 아로마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잠이 잘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한 게 약간 더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라벤더의 성분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레트 모리는 이게 그 아로마의 그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몸 상태, 에너지 이런 거에 성격 이런 거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게 현대적인 개념의 아로마 테라피죠. 똑같은 아로마지만 그 쓰는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아로마 테라피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개인 맞춤 아로마 이런 개념을 도입하신 분이 또 마가레트 모리예요. 그래서 요 세 분들이 이제 현대의 어떤 아로마 테라피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로마 테라피 쭉 정리한 걸 딱 들어보니까 아로마 테라피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죠. 쭉 그냥 인류 문명이랑 그냥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다가 그 경험에다가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뭐 새롭게 나타난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한 향이 아니라 어떤 고대 때부터 살아온 어떤 생존 기술, 그냥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런 이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한 어떤 생활 속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자연요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지난해 되게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보건소의 아로마 태교 교실. 임산부들한테도 좋은 오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가족센터에 뭐 부부상담, 그리고 뭐 이 센터의 상담 선생님들도 상담도 그때그때 좋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아로마 테라피로 인해서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 든 다음에 상담하는 어떤 도구, 라포 형성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되게 많이 가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아로마 테라피가 이제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어떤 일상 용품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되더라고요. 재밌었나요? 아로마 테라피 역사. 네, 아로마 테라피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